오늘 SK텔레콤이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실적 성적, 이 제출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건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단말기와 관련된 이 단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두 번째 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단통법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김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3사의 성적표 제출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SK텔레콤이 3사 중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좀 주가도 약세를 보였던데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은 4,0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4조 2,403억 원으로 0.9% 늘었습니다. KT는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하면서 3,209억 원을 달성했고 매출액은 3.7% 줄어들면서 5조 4,3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28일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7% 늘어난 1,547억 원을 기록했었고요. 매출액은 2조 5,560억 원으로 같은 기간 8.1%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감소 효과가 컸던 KT를 제외하고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정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KT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또 전분기 대비로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실적 호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이번 이 통사들의 1분기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는 바로 마케팅 비용 그리고 알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었던 건데요. SK텔레콤의 1분기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보다 23%가 줄었고 KT도 8.6%, LG유플러스도 23.9%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작년 1분기를 살펴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경쟁적으로 3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당시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작년 1분기와 영업이익을 비교하기에는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사 모두 당분간 좀 시장 안정화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입자 1인당 유치 비용이 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는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죠. 알프를 또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던 이 알프가 이번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로 3사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SK텔레콤은 36,313원을 기록하면서 1%가 줄었고요. 그리고 KT도 2.5%가 줄면서 33,289원을 기록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 4.4%가 줄어든 35,792원이었습니다. 이 통사들은 이 단톡법 시행 이후에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줄면서 이처럼 알프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업체들을 볼 때 가입자당 매출액, 이 알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단통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통사들 배만 불려준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알프가 줄어든 걸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보조금 경쟁이 줄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알프가 떨어졌다는 점은 좀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통사 실적 지표에서는 이 영업이익보다도 알프가 더 중요한 지표로 뽑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KT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신광석 KT CFO가 한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분기 알프 하락의 원인으로 크게 3개를 뽑았습니다. 바로 지난해 4분기 요금제를 좀 하향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초에 15개월 이상 된 구형
단말기 중심으로 좀 보조금을 집중해서 실었던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금제 비례해서 지원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점을 뽑은 건데요. 즉 사실상 단통법 때문에 알프가 떨어졌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 LGU 플러스 쪽에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로 예상치 못하게 고가 요금제 유치 수단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알프가 줄었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이 법 시행 초기에 누적된 효과가 1분기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이 알프의 하락,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1분기에만 좀 일시적이었던 걸까요? 네, 일단 이 통사 쪽에서 하는 말을 보면 연간 알프 성장률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줄었지만 오히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율은 좀 늘었고요. 이로 인해서 잔존율, 요금제를 유지하는 비율이 늘고 해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LTE 가입자 비중을 보시면요. 3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61%가 넘었고요. KT는 6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3G가 없는 LGU 플러스는 77%가 바로 LTE 가입자인데요. 3사 모두 이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연내 알프 성장률 목표는 계속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달 24일부터 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늘어난 점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 상한의 범위에서 이 통사가 좀 자율적으로 융통할 수가 있지만 이 분리요금제 같은 경우는 20% 할인율에 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통사의 알프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20% 요금 할인이요. 이 고객들이 선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 사당 좀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 좀 짚어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바로 오늘 SK브로드밴드가 이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점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이 SK브로드밴드 등과 함께 미디어 사업군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와 함께 올해 초에 SK텔레콤도 2,300명에 달하는 이 특별퇴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분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 실적에서 약 1,100억 원의 일회성 인건비가 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단 연간으로는 이번 특별퇴직으로 인해서 450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는 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영 정상화 효과가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선 사업 부분의 부진이 여전히 좀 관건인데요. 이번 1분기에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이 결합 상품 혜택이 늘면서 오히려 매출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매출 하락을 좀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 묘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LGU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좀 가장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기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SK텔레콤이 최근 시장 점유율 50% 수성 의지를 조금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틈에 이 3위 후발 사업자인 LGU 플러스가 얼마나 가입자 기반을 좀 늘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